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노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상위권 대학을 꿈꾸는 자, 서영고, 서성한 혹은 중경외 씨까지 상위권 대학교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수행평가보다 수능에 더 힘을 써라. 수행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 시간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노력에 힘써라라는 영상을 이혜용 소장님 영상을 좀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오늘 또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가 요즘에 이혜용 소장님 영상을 많이 보긴 많이 보나 봐요. 최근에 올린 영상은 더 파격적이야. 더 파격적인데 제목이 뭐냐? 전교 10등 아래인 학생들이 전교 10등 아래인 학생들이 100% 재수하는 이유라는 파격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그게 제목은 되게 파격적이긴 한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특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실제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입결이 현실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현실의 격차, 그런 것들을 이혜용 소장님께서 빨리 깨주고 싶은가 봐. 왜냐면 부모님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아이 정도 되면 상위권 대학교를 들어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전교 10등이 아닌 학생은 재수화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 그리고 대안, 어떻게 하면 전교 10등이 아닌 학생들도 인서울권,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오늘 전략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교 10등 받기 인서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혜용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2028년도 입시 전형이 완전히 다 변하고서 대학교마다 종합 전형,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곳이 어디냐? 바로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다들 종합 전형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종합 전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겼냐면 종합 전형을 여러 개로 쪼개놨어요. 옛날에는 그냥 큰 틀의 종합 전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마다 종합 전형을 다 쪼개놔서 인원을 따로 뽑아. 그런데 이름은 다 여러 가지거든요. 대학교마다 무슨 종합 전형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이름만 나눠놨을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특정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유리한 전형으로 짜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고를 졸업한 아이들은 이쪽 전형으로 지원하세요. 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쪽 전형으로 지원을 하세요. 특목 혹은 자사고 아이들은 이쪽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 종합으로 유리한 일반고 학생들은 이쪽으로 지원하세요라고 해서 다 쪼개놨다는 거, 한 4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종합전형은 어땠냐면 그냥 종합전형이 뭉뚱그려서 하나 있으면 거기에 다 지원을 해. 다 지원을 해. 그런데 전체 한 500명 뽑아. 근데 그 500명 중에 어차피 인원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영재고 몇 명, 과고 몇 명, 그 외고 몇 명, 그리고 다른 그런 지역에 있는 자사고 몇 명, 이렇게 다 TO가 어차피 있었어.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외고 받을 거 몇 명, 이게 퍼센트로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게 매년 입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야, 그럴 거 그냥 아예 나눠버리자. 아예 그냥 전형 자체를 쪼개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전형을 쪼개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냥 옛날에는 일반고 부모님들이 그래 500명이나 뽑으니까 우리 아이도 뭔가 희망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반고에 유리한 전형은 어차피 10몇 %밖에 안 돼 TO가. 그러니까 그걸 총 합쳐보면 한 1,5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인서울권 상위권 대학교에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전국 단위 이제 학교의 숫자로 보면 전체 숫자에서 한 학교에서 갈 수 있는 학생이 10명 정도라는 거예요. 10명 정도.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만 그 전형 안에 숫자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학교마다 내신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내신으로 뽑을 텐데 그냥 전교에서 10등 정도 하는 학생은 종합 전형으로 그 학교들 서영고 서성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합 전형인 거, 종합 전형에 일반고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수 제한의 커트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뭐 지역에 있는 갑방고든 지역에서 공부를 엄청 잘 시키는 일반고인데도 그 지역의 뭐 대장이든 뭐 우리 학교가 특별히 뭐 그 세특을 더 다른 학교보다 잘 쓰든 상관없이 어쨌든 한 학교당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만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뭐냐?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이 아니라면 상위권 대학 진학은 종합 전형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에서 2등한 학생이 결국엔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혜영 소장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반에서 2등이라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뭐 그 5등급으로 쳐도 1점대 한 초반일 거예요. 1점대 초반인데 우리 아이가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을 못 한다? 그것도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못 뚫는다라고 아마 부모님이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그럴걸요. 상상도 못 할 건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게 그 학교가 뭘 잘못 설명해서가 아니라 인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발표된 그 TO가 일반고의 학생들한테 주어진 자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고등학교가 뭘 얼만큼 잘하느냐랑은 상관이 없다는 건데 부모님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를 가보면 학교에서 막 엄청 잘하자. 우리 학교에서 막 서울대 막 한 번 막 매년 한 두세 명씩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학교만 들어가면 한 전교 한 30등까지는 상위권 대학교로 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한 30명 간다고 얘기하고 막 인서울 한 50명씩 들어가. 설명 들어보면 그래. 인서울은 매년 한 50명씩 뚫어버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상위권,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들은 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막 전교 1, 2등이야. 혹은 반에서는 늘 1등을 하던 그런 학생이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라면 저 좋은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 정도는 가겠지라고 다들 희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애가 고등학교 때 뭐 들어갔어. 근데 웬걸 역시 잘하는 고등학교니까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왔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은 못했지만 반대에서 2등이야. 하지만 잘하는 고등학교잖아.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약한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그래도 잘하는 고등학교니까 반에서 2등, 전교에서는 한 20등 정도 하지만 우리 아이가 당연히 서영고, 서성한 정도는 종합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이게 진짜 많아.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게 학교 빠를 믿는 거지. 지역에 있는 일반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잘하잖아. 이걸 믿고 전교에서 한 20명까지는 어떻게든 중경외시까지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아무리 난다긴다는 일반 고등학교더라도 그 자리를 뚫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봤자 대학교에서 몰라. 우리 동네를 잘 모른다고. 우리 동네에서 거기가 뭐 1등하는 고등학교인지 2등인지 꼴등하는 고등학교인지 몰라. 하지만 나보다 분명히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이 넣을 거 아니에요. 내 자리랑 경쟁하도록.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성적이 나보다 더 좋아. 그럼 걔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전교 20등이면 옆에 학교 전교 12등한테 내가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소장님도 전교 10등 밖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그렇게 다 몰려가요. 지역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로 다 몰려간다고. 저는 그걸 예전부터 반대했는데 요즘에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그런 흐름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못하는 고등학교 진짜 못하는 학생들만 있었고 잘하는 고등학교는 정말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쏠림이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튜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진짜로 야 진짜 못했는데 옛날에 요즘에는 많이 좋은 학생들이 옛날에 그런 고등학교를 내신 따로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많이 똑똑해졌다 요즘 애들 정보가 빠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다못해 우리 동네도 그런데 지금도 부모님들께서는 아직도 공부 잘하면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세특이나 수행평가를 잘 챙기면 당연히 저 옆에 있는 학교의 전교 10등보다 전교 20등인 우리 아이가 대학을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고등학교 선택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게 TO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최저가 답이다. 일반 전형을 넣어라. 일반 교과 전형을 넣어야만 학교장 추천으로 그런
TO가 정해져 있는 자리를 뚫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 종합전형은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상위권 대학교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하지만 교과전형은 그런 자리 배치가 없어. 우리 아이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만큼의 TO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 넓은 자리가 있는데 굳이 그 좁은 종합전형 자리를 막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전교 10등권 받기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전교에서 뭐 사실 20등권이야. 만약 나쁘지 않잖아요. 전교 20등이면 진짜 성적이 좋잖아. 그 아이가 만약에 상위권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수능 최저만 맞춰낸다면 굳이 왜 종합전형으로 거길 가냐고. 최저 맞춰서 그냥 교과전형으로 뚫어내면 된다는 게 이혜영 소장님의 말씀이고, 저도 항상 평소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전교 20등이 왜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넣어?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한다라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 좀 한다라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중1 때부터 감이 오잖아요. 중1 때부터 딱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전교권 학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 것 같은 기질이 우리 아이가 딱 보여. 막 전체 평균이 막 95점 이상이야. 내신 성적이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하루 빨리 수능 준비를 시켜라. 만약에 지방의 일반고를 갈 거라면 빠른 타이밍에 수능 준비를 시켜서 그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에도 당연히 좋은 내신을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신 확보를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는 전략이 저는 옛날부터 이게 최고의 전략이고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혜영 소장님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 아이가 전교 10등권 받기라면 방법은 수능 최저를 맞춰서 교과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그 10등, 전교 10등 바뀐 아이들이 다 재수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그 아이들이 당연히 전교 10, 내가 15등이야. 전교 15등이었던 학생이 그냥 적당히 인서울권 대학교 들어가겠습니까? 그 학생 눈높이에 안 맞잖아요. 전교 15등이라는 것은 그 학생이 항상 반에서 특정 과목은 1등 아니면 2등을 늘 해왔다는 건데, 반에서 늘 1, 2등 해오던 아이가 적당히 인서울 하위권 대학교로 가겠냐고요. 걔는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그러니까 어려운 길로 가는 거지, 정시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 현역기 진짜 파워가 세거든요. 요즘에 그 교과전형 특징이 뭐냐면 재수생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좋지. 옛날에는 그 교과전형이 좀 경쟁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재수생들이 나와 함께 경쟁을 해. 그러니까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재수생도 나와 같이 서류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수생은 수능을 재수해서 맞췄잖아. 수능 최저를. 내신도 좋은 애인데. 그런 아이랑 나랑 경쟁을 늘 했어야 되는데, 이제 2028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5등급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9등급 체제 아이들하고 5등급 체제 아이들을 똑같이 경쟁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재수생을 못 쓰게 만들었어. 못 쓰게 만들었어요, 교과전형이. 그런 데가 많아, 상위권 대학교에. 그러니까 나만 최저를 맞춘다면, 나만 수능 최저 맞추면 재수생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수능 최저 준비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특목 자사고 애들도 피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온전한 그 내신으로 대학을 합격해내기가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니면 그 아이가 만약에 높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다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정시 전환이 가능해. 아주 자연스럽게 정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재수를 하더라도 훨씬 수월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막 전교 10등 안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저 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전교 10등에서 밀릴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늘 들었어.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그래, 전교에 10명 정도밖에는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아이가 저 학교 가면 10명 안에는 못 들 것 같아. 왜? 그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몰려가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래, 우리 아이가 저 학교 가면 10등 안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종합전형으로는 인서울 상위권이 어렵겠지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께서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른 데 선택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그 학교에서 막 사탕발림으로 다 보내줄 것처럼 얘기해도 결국 10명이라고. 이게 저희 지역도 이게 엄청 차이 나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교랑 이 쏠림 현상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중학교,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학교에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에서 제일 센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설명회로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고교 학점제에 관련돼서 중학교에서 요즘 설명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아는 분하고 같이 설명회 들으러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유 또 뭐 이런저런 좋은 고등학교에서 왔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좋은 얘기만 하고 가셨겠지라고 생각해서 아유 무슨 얘기야 그냥 뭐 다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그 선생님 오셔서 진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얘기하고 가셨다는 거야. 일단 아무리 본인이 있는 고등학교더라도 인서울 상위권이 아니에요. 인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건 종합으로 그냥 전교에서 한 20명 정도가 평균적이다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아무리 우리 학교에서 그 종합전형으로 아이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인서울 20명 보내는 게 평균적이다. 진짜 솔직하신 말씀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입학 설명했다 막 왕창 뻥튀기 시킨단 말이에요. 다 한 50명씩 보낸다고 얘기한다니까. 거의 반에서 한 5명은 인서울 이미 보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진짜 고등학교에서 좀 유명한 고등학교는 다 선생님들이 자기 고등학교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막 반에서 5등 정도도 막 세특으로 해가지고 종합으로 막 인서울을 뚫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와, 그 선생님이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반에서 어차피 전교 20등이니까 반에서 2등 안에 못 들면 인서울은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더라. 수능 준비해라. 수능 준비해서 교과 전형으로 쓰던지 아니면 정시로 뚫는 게 인서울로 가는 방법이지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다 시킨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을 한 반에서 2명 정도다. 정말 솔직하신 말씀이죠. 예, 저는 그게 학교 평균이라 지역에 있는 학교 평균인데 부모님들은 혹은 학생들조차도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막 진짜 반에서 5등이야. 근데 다 인서울을 당연히 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진짜로. 근데 그러면 매년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막 50명씩 입결이 떠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에서 알아봐. 작년에 그 학교에서 50명씩 인서울을 보냈는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일반고에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 50명씩 절대 못 보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 붙을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막 내신 경쟁하면서 막 우리 아이들이 한 4등이야 반에서. 그럼 당연히 인서울을 막 기대할 거 아니에요. 반에서 4등으로 인서울 못 해요. 안 돼. 4등이면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막 1점대 거의 한 중후반이란 말이야. 그럼 아이가 막 1등이니까 막 다 들어갈 것 같잖아. 쉽지 않다. 하지만 교과 전형이라면 가능하다. 예, 가능해요. 교과 전형이라면 인서울에 뚫을 수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점대 한 반에서 한 4등 정도 되면 충분히 인서울을 노릴 수 있는 그 실력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그것도 잘 맞춘다면 더 괜찮죠. 예, 수능 최저가 높은 데는 오히려 입학 점수가 낮은 데도 많아요. 예, 그런 데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거지. 그런 학교를,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를 오히려 우리 아이가 수능을 좀 잘하면 일부러 노리는 거야. 수능 최저 높은 학교를 일부러. 예, 그래서 합격을 노리는 경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한다고 그러면 정말 수능 최저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제가 영상 속에 또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최저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주는 학원이나 학교가 절대 없어요. 그분도 그 설명했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차피 학교에서는 수능,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너무 솔직하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원래 그 학교가 수능도 챙겨준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오셔서 자기네 학교에서 수능 최저 안 맞춰준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능 안 맞춰드립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연히 수능 준비를 하고 있겠지라고 환상을 깰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막 준비를 시킬 거 아니야. 어떻게든 과외를 시키든 아니면 부모님들이 커리큘럼을 짜든 어떻게든 아이를 따로 공부를 시킬 텐데 학교에서 막 속이는 거지 애들을. 막 우리 학교만 오시면 수능 최저 맞춰드립니다라고 어머니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웬걸 아이는 내신 챙기느라 수행평가 챙기느라 세특 챙기느라 정신 하나도 없어서 수능 준비 한 개도 못했는데 나중에 고3 때 보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점수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나요? 그때 따져봐야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수능을 맞춰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개인 돌파해야 돼요. 학원에서 부탁을 해서 학원이 수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아가시던지 아니면
제가 하듯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수능 관련된 기초 자료부터 차근차근 공부시켜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탐구도 일찍 시키거든요. 탐구 공부도 상당히 최소 아무리 늦어도 과학 그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중3 아이들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전략을 짜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능 최저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중학교 최소 늦어도 2학년 3학년 동안은 수능 공부를 충분히 내신 공부만 절대 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다가 정말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그냥 종합에만 쏠리게 되거든요. 종합전형으로만 쏠리게 되고, 심지어 종합전형도 요즘에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는 다 수능 최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쓸 대학이 없다고. 쓸 대학이 없어요,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지방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수능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어느샌가부터 지역에는 수능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점점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래됐죠. 한 10년 넘게 그래, 지방은 수능은 없다. 지방은 그냥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게 선생님들, 학원들, 학부모님들 모두가 그래, 우리 아이는 어차피 지방에서 자라니까 수능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 하지만 지금 2028년 바뀐 입학전형이 어떻다?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 교과는 당연히 수능 최저, 그리고 수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서울권 대학교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 수능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늘어난 반면, 수능을 못하는 지방의 대다수의 90%의 고등학교는 더 들어갈 자리가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한 아이들은 먹잇감이 엄청 늘어났어. 막 이제 부패야. 와, 수능 최저 다 생겼네. 이제 종합전형도, 야, 이제 수능 못하는 지방의 일반고 애들은 이제 여기 지원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걔네들은 편안하게 먹잇감 사냥을 다니는 거지. 어차피 수능은 여유롭게 맞추니까. 근데 지방에 옛날부터 수능이 무너져 있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아무도 엄두도 못 내. 수능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학교 분위기도 이미 수능을 챙겨주는 건 포기했어. 선생님들 능력도 안 돼, 수능을 시켜줄. 그러니까 그냥 점점 좁은 자리, 그 1500명 전교에서 10등, 그 아이들 어떻게든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그 싸움만 벌이고 있는 거야. 전체가 300명인데 전교 10등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인서울권 들어가기 위해서, 상위권을. 그게 말이 되냐고. 그 10명 안에 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 안을 노리느니 차라리 그냥 길게 한 5년 잡고 수능을 시키는 거지. 최저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그냥 오랫동안 시키면 전교권 성적 받아내는 아이들이라면 그 정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관심을 가져줘야 돼. 학원이든 학부모든 학교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 우리 아이들 능력이 있다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왜 다 교과 전형으로 쓰겠어요, 저랑 배우는 아이들이.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아이들 그냥 수능을 열심히 시킬 필요도 없어. 그냥 관심을 가지는 거야, 부모님들이 옆에서. 너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래?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 번 정도 전과목을 풀려주면 그런 아이들은 웬만하면 수능 최저 맞춘다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마련해줘. 주말에도 세특 챙긴다고 어디 따라다니지 말고,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그 정도만 챙겨줘도 그런 능력에, 전교에서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그거 못 해내겠습니까? 이하 모를 못 맞힐 리가 있냐고, 걔네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 아이가 맞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게 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혜용 소장의 말씀도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에 관심 좀 가지라는 거야. 진짜로 정신 차려라. 무조건 수능을 아이 공부 커리큘럼에 집어넣어야지. 학교에서 설명하듯이 우리 학교 들어오시면 종합전형으로 전부 다 인서울권 한 50명 보내드립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중에 우리 아이 못 가면 어떡하냐고. 진짜로 그때 가서 못 들어가면 그 모든 피해는 학생이 전부 다 받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봐. 이 학교에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전교 한 30명쯤 30등 안에만 들면 인서울 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보내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판에 가가지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최소한 우리 아이가 수시 카드를 쓸 때 종합전형 3장, 교과전형 3장,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반반은 쓸 수 있어야지.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정시. 정시로 3과목 좀 잘 보잖아요. 그럼 인서울대학교 들어갈 과목 학교 진짜 많아요. 우리 아이가 3개만 잘해도.
나머지 두 개를 잘 못하더라도 세 과목만 좀 잘해놓으면 인서울권 대학교에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도 옵션을 여러 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 정시 이야기를 해주고 부모님들도 각성이 되면 주변의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들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수능 해주세요. 수학 학원에도 얘기하고 영어 학원에도 얘기하고 국어 학원에도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다 학교에도 막 얘기하고 왜 우리 아이는 수능 최저 안 맞춰주시나라고 부모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야만 학교 학원에서도 정신 차리고 그래 아씨 우리 학원도 수능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한 명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커리큘럼을 만들 거 아니야. 요청 있어야 만들지.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대. 우리 주변도 얘기해 보면 학원에서 그거 하는 데가 없더라고. 아 진짜. 예. 그래서 이혜영 소장님 같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도 확산 이런 이야기 널리 퍼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영상 속에도 종종 부모님들이 최소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다 돼간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 우리 아이 정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해 주세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확 늘어납니다. 진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면. 근데 보이잖아요. 엄마가 알잖아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거. 그럼 빨리 수능 시켜라.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혜영 소장님 왜 전교 10등 받기 재수하는지에 대한 영상 리뷰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내용 더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